자, 시작을 할게요. 이제 지금 이제 배운 거의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왜냐면 이게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뉴스를 보니까 뭐죠? 코스피랑 분석을 해보니까 그냥 그 코스피 그냥 종합주가지수라고 할게요. 그냥 종합주가지수를 분석을 해보니까 일일 평균 수출 금액이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와 상관계수가 0.86에 달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상이죠. 그래서 보면 2023년 4월 달 기사인 거. 그래서 이게 저는 틀리다라고 얘기한 거고, 요게 결과적으로 지금 지나서 얘기해 보면 한 3개월 정도는 뭐 조금이지만, 그죠? 정말 조금이죠. 예, 조금이지만 지수가 올라간 건 사실이다. 근데 그건 3개월까지예요. 지금 왜냐면 5, 6, 7, 그죠? 3개월이죠. 그 다음 8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저렇게 단순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또 하나는 제가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는 건 보안 기사나 정보 처리 기사와는 다르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사이트가 필요하다.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비즈니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용어 정리를 할 건데 용어가 일단 분명해야 돼요. 첫 번째, 아마 2021년인가? 아마 삼성전자가 그 돈을 엄청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영업이익이 50조, 그죠? 50조를 벌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수출을 많이 했고, 내수에서도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샀다. 그리고 이때 삼성전자 주가가 뭐 한 9만 원인가? 뭐 그때까지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10만 전자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가 50조를 올렸다라는 건 아까 저기 뭐 저 교수님이 한 것처럼 해보자고요. 수출 수출 건수라고 그래요. 수출 금액이 당연히 증가했다. 그죠? 뭐 그렇겠죠. 금액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수출 금액이 증가해서 삼성전자 50조라는 이런 결과를 냈다. 그죠? 왜? 삼성전자가 전체 종합주가 지수의 20% 정도를 차지하니까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럼 이제 우리 따져보면 자, 여기서 이제 따져볼게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10원 벌었어요. 10원. 수출은 이제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이에요. 1. 현재.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처럼 삼성전자가 20원 벌었어요. 20원. 네, 2배 올랐죠? 그럴 때 얘도 2예요. 2.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니까 얘도 올라가더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게 상관계수라고 했어요. 그죠? 상관계수. 또 반대로 내가 올라가니까 얘는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2배 올라갈 때 너도 2배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양의 관계가 되는 거고 이거를 퍼센티지로 계산하면 1이 되는 거죠. 1. 근데 내가 만약에 1에서 2로 증가했는데 얘는 10에서 1로 줄어요. 그러면 음의 관계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의 관계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음의 관계도 양의 관계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상관계수라는 걸 뭔지는 알았어. 뭐 수식을 어떻게 계산하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시험 볼 때는 중요할 수는 있겠지. 그죠? 상관계수 두 개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더 볼게요. 아까 한 것처럼 식으로 이걸 표현해 볼게요. 내가 10일 때 10일 때 1 곱하기 10을 하면 10이 되는 거고 20일 때 2 곱하기 10을 하면 2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식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결과값을 y값, 다른 말로 라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입력값이 x값이 있는데 그거에다가 곱하기 10. 요 10이라고 하면 100점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을 약간 물론 이거랑 똑같지는 않지만 조금 변형을 하는데 이게 뭐냐? 회기식이에요. 회기식.
이게 회기식입니다. 이거는 상관계수를 구하는 식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회기식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한번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수출 금액이 왜 증가를 했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수출이 됐고, 저번 정부에서 이렇게 삼성전자가 잘 나갈 수 있었을까? 이거를 계산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거는 자, 미국만 기준으로 할게요. 미국 국민이 미국 국민이 미국인이 소비가 증가된다. 그죠? 예, 소비가 증가되니까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내가 사는 거지. 뭐 노트북도 사고 뭐 별의별 걸 자동차도 사고 그럼 반도체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지.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도 이렇게 뭐가 발생을 해요? 상관계수가 발생을 하죠. 상관계수가. 자, 근데 하나가 더 있어. 아니, 하나가 더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수출의 증가가 꼭 미국, 그냥 이 전체, 전 세계 나라라고 생각해 볼게요. 전 세계 나라만 미국 소비가 증가했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소비의 증가만이 꼭 수출을 증감시키냐, 이제 그런 건 아니죠. 소비를 증가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돈이라는 거예요, 돈. 예를 들어서, 환율이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달러가 강세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출이 증가하죠. 왜? 물건 값이 싸지니까. 그죠? 천만 원 하던 자동차가 900만 원, 800만 원 되면 당연히 싸지니까 수출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인이라는 거는 수출이 증가하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율이라는 거예요. 환율.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건 상식적으로 굳이 뭐 계산해 보지 않아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환율. 그러면 이 당시에 환율이 어떻게 되고 있었냐?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였냐? 1,100원 정도. 예, 원래 1,150원이 마지노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100원 뭐 최대 1,100원까지 내려가고 있었어. 왜? 우리가 1,150원, 뭐 80원, 뭐 이 정도 되다가 이게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환율이 떨어지면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물건 값이 싸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높아지는 거죠. 예, 당연히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요때 이 환율이 만약에 800원, 700원 이렇게 떨어지면 미국인 입장에서는 물건 값이 싸지는 그 장점은 없어져. 그쵸? 예, 근데 아무튼 최대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예,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달러를 사라고 처음 주력으로 말한 게 여기에요, 여기. 왜? 더 이상 떨어지면요. 미국인이 소비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물건값이 높아지니까. 아주 간단한 이론이에요. 아주 간단해.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돈풀기를 한 거예요. 돈풀기를. 자, 그리고 계속 가봐요.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 계속 가볼게요. 미국인이 소비가 증가가 됐어. 왜 증가가 됐을까요? 코로나 때 미국이 돈풀기를 하니까 개인 계좌에다가 돈을 싸줬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활비를 줬단 말이지. 그냥 돈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돈 풀기를 하니까 환율은 비율이니까 당연히 얘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야 돼. 그래서 1,100원까지 떨어진 거야.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예. 이 달러가 많아지면 당연히 원화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달러 돈 풀기다. 그죠? 달러 돈 풀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봐볼게요. 근데 여기 이상은 안 떨어졌어. 왜요? 우리도 돈 풀기를 하니까. 같이 풀었거든. 여기도 돈 풀기 했어. 그러니까 이게 안 떨어져요. 여기서부터 와서 이게 돈 풀기 시작하면서 어디까지 가냐? 1,200원. 요 초반까지. 1,200원을 뚫지는 못해요.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왜? 같이 풀어서. 네, 같이 풀어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이 뉴스는 이분의 이 말은 사실은 요 두 개의 변수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상관계수라는 건 얘와 얘의 변수도 있을 수 있고 얘와 얘의 변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요 두 개를
이렇게 수출의 증가가 환율하고 미국의 소비 증가 두 개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얘가 이 수출의 증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Y값, 결과가 되는 거고, 요 두 개가 X가 되는 거죠. X1, X2.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관계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다중회귀 분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다중회귀 분석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얘한테 영향을 준다. 근데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러면 상관계수. 이렇게 분석을 해요? 상관계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중회귀라고는 요게 회귀식이라며. 그죠? 요거를 가지고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Y라는 수출 증가, 그죠? 수출 증가라는 변수가 있는데 변수가 지금 여러 개죠. 두 개잖아요. X1, 그죠? 더하기 X2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뭔가 곱하기 10, 아까 저기에서 10을 했죠? 그냥 해볼게요.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변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으면 x x 값과 이 두 개를 계산한 값을 빼서 이게 0이 나오잖아요. 그럼 100점인 거죠. 100점. 그죠? 1이 되는 거잖아요. 1이. 그래 100%가 되는 거예요. 정확도 100%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지금 x와 y는요.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에요. 왜? 입력값, 출력값은 뭐다? 고정입니다. 고정. 여러분들이 값을 바꿀 수가 없어. 그러면 요 빼기를 했을 때 100점을 만들라고 그죠? x와 y를 빼기해서 0이 나오면 100점이라고 그랬잖아요. 100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수식을 바꿔주면 되겠죠. 10을 곱하거나 2를 곱하거나 3을 곱하거나 내가 마음대로 요거를 이 변수를 바꿀 수가 있겠죠. 요것만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뭐다? 이게 바로 학습입니다. 학습. 요 가중치를 찾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신경망이나 이런 데서는 얘를 갖다가 가중치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단순 무식하게 비교해 보세요. 얘는 가중치의 변수가 몇 개입니까? 한 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수만 쓸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모두 다 그러면 1부터 뭐 100까지 그럼 어떤 숫자 하나로 딱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세하게 조정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다가는 조금 뭐 1.2를 곱하거나 0.2를 곱하는 게 이 두 개를 뺐을 때의 차이값 뭐죠? 편차. 편차가 좀 작아질 텐데 이 변수가 이렇게 하나의 정수만 쓸 수 있다면 미세하게 조정할 수가 없죠, 당연히. 자, 근데 뒤쪽을 가보세요. 뒤쪽을 가보니까 얘는요, 지금 요 두 개가 뭡니까? 학습 데이터죠. 변수가 두 개로 증가했어요. 그러면 얘는 10을 곱하고 얘는 2를 곱해요. 그러면 내가 입력할 수 있는 변수를 조정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되는 거죠. 변수가. 자, 그러면 무식하게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런 변수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면 각각의 가중치를 내가 다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딥러닝이고요. 그게 신경망이에요. 그게. 그래서 요 x라는 변수를 예를 들어서 딥러닝으로 치면 이미지를 분류했을 때 이미지는 점이라는 거를 하나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이 점 하나가 뭐가 된다? x 값이 된다고요. x1 또 점 하나 x2.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많은 x 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하면 고차원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용어의 차이인 거예요. 결론은 이 x 값이 많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중회귀 분석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걸 알았어. 자, 그런데 또 여기에서 하나가 더 있죠. 왜 얘는 2를 곱했고요? 왜 얘는 10을 곱했냐 이거죠. 왜? 어떤 거는 똑같이 10 이렇게 곱해도 되고 1, 2 이렇게 해도 돼요. 어차피 이거는 두 개를 뺐을 때 이 편차가 0이 되면 100점이 되는 거예요. 0에 가까운 값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 자체가. 그러면 똑같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떤 거는 10을 곱했다라는 거는 값의 크기를 크게 늘리겠다라는 거고 2를 곱했다라는 건 값의 크기를 조금만 증가시키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X1, X2가 있고 수출액 증가라는 Y 값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영향도가 50%, 50%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냥 생각해도 그렇죠. 영향도가 좀 높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영향도가 좀 낮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요. 내가 요렇게 상관계수를 구했어. 아까 뭐 그 파이썬에서 CORR 뭐 함수 있었잖아요. 그거 하면 구했어요. 구했더니 얘와 얘의 관계는 1이 나와요. 이건 뭐예요? 100점이란 얘기예요. 100점. 근데 얘와 얘의 상관계수를 또 이렇게 구해보니까 이거는 0.55밖에 안 나와. 그러면 수출액 증가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미국의 소비 증가가 되는 거죠. 그쵸? 이게 주 영향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보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내가 특정 값의 영향도를 크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내가 10을 곱하고요.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까보다 영향도가 작으니까 5만 곱하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판단한 그 기준이 뭐였어요? 상관계수를 이렇게 하나씩 구해본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그죠? 그리고 요 두 개를 또 곱해갖고 합한 다음에 하나의 변수 Z를 만들어서 Z를 가지고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구하는 이 분석이 뭐냐? 바로 주성분 분석이야. PCA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거 한글 그대로야. 주성분이 뭐냐 이거 주성분에 수출액 증가에 영향을 주는 주성분이 뭐냐. 그죠? 그럼 만약에 아까 그 뉴스에 나온 것처럼 요게 증가해서 뭐 코스피가 올랐다. 종합주가 지수가 올랐다가 아니라 이게 증가하면 어차피 얘가 올라갈 거고 얘가 올라가면 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를 예측해도 되겠죠. 이렇게. 얘를 빼버리고. 얘가. 그러니까 변수의 선택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미국의 소비가 증가한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근본적인 원인. 주성분은 요 Y 값을 이루는 주성분이 뭐냐? 영향을 누가 제일 많이 주냐? 이걸 주성분 분석이라고 얘기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 미국의 소비 증가 혹은 환율이 떨어지는 그죠? 미 달러를 푸니까 우리나라 달러가 떨어지죠. 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아,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게 되는 거예요. 돈풀기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요인 분석이라고 해요. 요인 분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정리해 볼게요. 요인 분석, 주성분 분석, 상관계수, 회기식, 회기 분석 혹은 다중회기 분석 이렇게 나오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러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 만약에 미국이 돈을 풀면 이거 주가라고 볼게요. 뭐 미국 주식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우리나라 주식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미국이 돈을 풀면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가겠네. 여기 생략하고 요거 생략하고 그쵸?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누구지? 그 유명한 사람? 그 워렌 머핏인가? 맞나요? 네, 이름도 잘 몰라요.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뭐 그런 얘기 했죠. 공포의 사고, 뭐라고 그랬더라. 그죠? 공포의 이제 뭔가를 사고 뭐 할 때 팔아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것도 가짜 뉴스인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그걸 말한 거는 맞아.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말한 시점이 언제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거는 뉴스에 안 나와. 왜? 미국이 돈 풀기를 결정한 다음에 이 소리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공포가 있는데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아니 집가 계속 떨어지는데 왜 삽니까? 뭔가 이 원인이 되는 그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봐보세요. 부동산 부동산은 가격이 중요하다. 있지 않을까? 자, 자, 이게 뭔 소리야?
부동산은 가격이 많이 오르면 빠지고 많이 내리면 오르는 게 미친놈 아닙니까? 나 이거 진짜 안 볼게요. 걔네 누구 명예훼손하기 싫으니까 아, 안 볼게, 안 볼게. 자, 가격을 가격을 고려할 때 수요와 공급도 중요하다. 뭐 전말은 그렇다 쳐도 가격도 중요하다. 자, 이 지금 제가 찾는 뉴스 굳이 안 찾을게요. 지금 영상도 촬영도 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엄청 욕해야 되니까 안 찾을게요. 안 찾는데 자,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은 똑같이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는요, 실기 합격률이 60%인가 그래요. 어쩔 땐 68%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득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가 실생활에 적용을 해서 그 실생활에 여러분들을 피해보지 않게 만드는 게 핵심인 거예요, 사실은. 자, 봐볼게요. 부동산의 가격. 이제 이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강남에 어떤 아파트가 14억인 게 하나 있었어. 이거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얼마까지 갔냐? 약 30억, 29억까지 갔어. 이 미치게 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도봉동의 아파트 1억짜리가 5억이 됐어. 그럼 난 1억 투자해서 지금 5억, 5배를 번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수익률로 치면 2배밖에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야, 얘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5억이 30억짜리 집을 살 때 몇 번을 이렇게 승리를 해야 돼요? 한 번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거 못 갑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아마 의도는 알 거예요. 자, 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른 내용이니까 얘기하지 말고 가격이라는 게 30억. 그러니까 부동산의 그 가격은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한다. 이 말을 봐보세요. 가격이 가격을 결정한다. 그 얘기는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못 사고 가격이 너무 싸면 저가이기 때문에 집을 산다. 그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 도봉동에 1억짜리 아파트가 먼저 오른 다음에 강남이 올랐어야 돼. 근데 맞나요? 강남이 오른 다음에 도봉동이 막판에 제일 마지막에 오른 거죠. 흔히 얘기할 때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 끝물이라고 얘기해. 도봉동, 창동 여기 집값 오르면 그러면 자 가격이 30억이 됐어요. 30억이 아파트가. 자 그러면 수출 금액이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 한번 보자고요. 집이 부족해. 공급 물량 맞죠? 그냥 생각해도 맞잖아요. 새 집이 새 아파트가 너무 적어. 공급 물량 이게 부족해. 자 두 번째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 소득.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소득이 많으면 뭐 30억이든 100억이든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돈 많은데 뭐가 걱정이야? 소득. 자, 그러면 소득 있고 또 하나. 새 집을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혼부부 있잖아. 그죠? 신혼부부가 있어서 우리가 그냥 처음 생활하는데 그냥 새 아파트에서 그냥 멋지게 영화처럼 하고 살고 싶은 거지. 사람이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혼부부. 자, 물론 이제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일부러 금리 이런 거는 다 뺐어요. 금리는 뺐어요. 자, 공급 물량이 적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오케이. 맞아.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니까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 오케이. 맞아. 신혼부부가 증가하니까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 맞아. 그러면 공급 물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는 건축, 얼마나 인가를 받았냐 이런 거니까. 자,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는 거네. 삼성전자가 50조, 뭐 50조인지 100조인지 모르겠어요. 금액은 모르겠지만 50조가 남았어. 그러면 직원들한테 야, 인센티브 1억 이렇게 때리면 내 소득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삼성전자가 수출이 증가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수출이 증가하려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느 나라건 소비가 증가해야 되고 소비가 증가하려면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죠? 미국이라고 가정했을 때. 또 근데 돈풀기로 돈을 벌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집값이 30억이 됐다 이거예요. 지금 금리 같은 건 다 뺐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돈풀기를 끝냈어요. 이제 안 해.
그러면 소비는 줄어. 수출이 안 돼. 지금 하이닉스는 마이너스인 거 알죠? 적자인 거. 제가 알기로 적자예요. 영업이익이 아주 급감해. 그러면 이 사람 소득이 줄어. 그럼 집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야죠. 그쵸? 내려가야죠. 근데 이때 이제 집을 사면 죽자는 거지. 이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집이라는 거는 저게 있잖아요.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있어서 자기 가격을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숨 걸고 지킬 수 없을 때, 그때가 언제겠어요? 소득이 줄은 게 아니라 소득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실직되면. 소득이 없으니까 아무리 소득이 맞는다고 해서 이걸 현금 주고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러면 대출을 받고 사는데, 그죠? 이제 이자율이 들어오는 거잖아, 이제. 이제 대출을 받고 사는 거예요. 대출을 늘려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구매력이 높아져요. 왜? 1억에, 10억에 10%면 1년 이자가 얼마입니까? 1억이죠. 100억에 1%면 1년 이자가 얼마예요? 1억이죠. 내가 이 1억을, 이건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큰 수를 둔 거예요. 내가 1년에 1억을 저금하는데, 이 1억을 대출 갚는데, 이자를 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100억을 대출 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구매력이 커진 거야. 구매력이 커지니까 이게 늘어난 거죠, 가격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10억에 10%는 1억이지만 100억에 10%는 10억이 되는 세상이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견딜 수 있다, 없다? 이거는 깨진다.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여기까지 돌아갑니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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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왜? 요인을 봐야지.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결과잖아요, 결과. Y값. X값을 갖고 Y를 얘기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블로그에다가 얘기하지만 유튜브에 있는 내용 중에 참과 거짓만 구분하면 돼요. 근데 거짓이 좀 많지. 거짓이 좀 많긴 한데 참과 거짓만 구분하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주성분 분석, 요인 분석, 다중회귀 분석, 상관계수. 이거 이해가 됐죠? 이거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가보자고요. 다중회귀 분석은 이제 어렵게 말하면 고차원 데이터다라고 얘기했고요. 다중회귀 분석과 주성분 분석 이 두 개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주성분이라는 거는 한글 그대로 주성분이 뭐냐 이거잖아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이름이 뭐지? 아, 에스파인가? 에스파는 팀 이름이죠. 그죠? 에스파는 팀이 이름은 카리나구나, 카리나. 그죠? 이양. 자, 이건 뭐예요? 자, 한번 봐볼게요. 이게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이미지가 뭡니까? 고차원 데이터라고 그랬죠. 여기 점 하나하나가 다 뭐라고 그랬어요? X값이죠. 이 여러 개의 X값의 결과가 Y값을 나오죠. 그러면 얘가 카리나냐 아니냐? true false. 0이면 아니고 1은 카리나다. 맞나? 카리나 이름이? 카리나. 이거 맞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카리나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첫 번째, 요 공간을 보고 알고 있나요? 모르죠. 그쵸? 사람의 얼굴은 눈썹, 코의 길이, 그 다음에 입의 길이, 그 다음에 얼굴의 윤곽, 이런 것들이 종합된 X변수. 그죠? 주성분을 찾아야지만 이 사람이 칼이나다 아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연예인의 여자다라고 말을 하려면 다중회귀 분석. 아까 X가 여러 개 있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고차원 분석이라고 했잖아요. X가 엄청 많은 거. 그 고차원 분석에서 실제 이 사람이 칼이나 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주성분을 걸러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컴퓨터는 주성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런 이미지들은 첫 번째, 엄청나게 많은 카리나의 사진을 X값으로 넣어보는 거야. 이걸 저장하는 거야. 그러면
이 다섯, 여섯 개의 사진에서 공통점이 있겠죠. 공통점. 자, 공통적이지 않은 거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뭐가 공통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배경이 다르죠.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죠? 배경. 확실히 배경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배경은 오히려 내가 이 Y 값을 결정할 때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공통점. 이 눈, 이 눈의 크기, 코의 크기, 머리 색깔도 다르잖아요. 여기 검은색이고 여기는 노란색이잖아. 그죠? 머리 색깔은 믿을 수가 없다고요. 그죠? 눈에, 그 다음에 코의 길이, 그 다음에 윤곽, 이런 공통점도 있는 거죠. 이 여섯 개의 사진에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요 사진들을요, 전부 다 넣어서 X 값으로 넣은 다음에 지가 공통점을 찾는 거야. 찾아서 그 다른 사진이 들어왔을 때 그 공통점이 똑같으면 Y, 카리나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근데 이거의 대전제 조건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이미지가 엄청 많아야 되는구나. 그죠? 또 하나,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뒤통수. 뒤통수의 모습을 갖고 카리나인지 아닌지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족 혹은 옆에 그냥 친구. 왜? 행동이나 인간은 행동이나 그런 거로 아니까. 그쵸?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자, 두 번째. 두 번째 방식은 뭐냐? 이 X 값이 뭔지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분석을 할 때. 내가 여기에서 이미지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네모칸을 이렇게 쳐주는 거야. 이렇게. 그죠? 여기가 X야. 요게 이 그림의 특징이야. 이렇게 쳐주는 거야. 이렇게. 네모 값을. 이렇게 쳐주면 엄청나게 많은 사진을 넣은 것보다 어떻게 돼요? 좀 더 정확하게 이 사람을 찾을 수 있죠. 여러분들 이거 어디에서 봤잖아요. 카메라 이렇게 되면 얼굴에 네모칸 이렇게 쳐지잖아요.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두면 요거를 X 값으로 넣은 다음에 학습을 시켜서 Y를 찾는 거죠. 이게 뭐다? 객체 탐지 기술. 그 중에 하나가 욜로입니다. 욜로. 이게 딥러닝이고요. 이거는 이제는 욜로는 이걸 갖고 만들어낸 그 프로그램의 이름인 거고 이 객체 탐지 기술을 갖고 누군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X 값이 많고 주성분 분석의 그 개념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네, 똑같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이게 마지막으로 요것만 정리하고 잠깐 쉬다 할 건데 여러분들은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를 들어서 어,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그냥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거잖아. 그죠? 예, 돈을 많이 벌면 돼. 수입이 증가하면 뭐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그랬죠. 인사이트가 중요하고 이 인사이트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래서 제가 보안 기사 할 때 이렇게 강의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그런 강의가 아니거든. 자, 수입이 증가하면 부자가 될 수가 있어. 그러면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죠? 월급이 많으면 돼. 맞잖아요? 또 하나 알고 있는 거잖아. 뭐 투자로 하든 투기로 하든 아무튼 이런 데서 막 돈 많이 벌면 당연히 수입은 증가가 되고 수입이 증가가 되면 부자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게 하나 빠져 있어요. 결정적인 게. 그게 뭐냐? 이 부자의 정의가 빠진 거예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부자의 정의가 뭡니까? 많은 사람 없어요? 네, 제가 아는 부자의 정의는 뭐냐? 너보다 돈이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자는 상대적인 거지
수치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만약에 1억이 있어. 근데 대한민국에서 나밖에 1억이 없고 나머지는 100만 원밖에 없어. 그럼 나는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죠. 그죠? 부자는 상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알고 있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구나. 내 친구가 주식을 사서 1억을 벌었대요. 옆에 친구도 비트코인을 내서 1억을 벌었고요. 누구도 뭐를 내서 1억을 벌었고, 누구도 뭐 10억을 벌었고, 다 벌었대. 근데 나만 못 벌었어. 그럼 우리 뭐라 그러죠? 이걸 뭐라 그러더라? 무슨 거지라고 하던데? 기억이 안 나네. 뭐 뉴스에서 나왔던데. 그러니까 집 없어서 뭐 이렇게 집 없는 사람을 무슨 거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뉴스에서? 영끌은 아니고, 영끌은 그 돈을 다 끌어서 집을 산 사람이고, 잘 몰라요? 하여튼 무슨 거지라고 하던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학생이 10명이 있는데, 그 10명 중에 9명이 뭐 주식을 하든 뭘 해서 돈을 엄청 벌었대. 근데 나만 못 버는 거지. 그러면, 나만 거지가 된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부자는 상대적인 거고, 100명 중에 한 명만 있을 때 부자가 일어나는 거지, 99명이 부자가 되고 나만 거지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정말로.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만 진담만 얘기하잖아요. TV에서 비트코인 나왔을 때, TV에서 주식 나왔을 때, 그때 하면 안 된다고요. 왜? 이 99명은요, 절대로 부자가 못 됩니다. 이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야. 진짜 부자는. 왜? 이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면요. 부자라는 용어의 정의가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부자는 상대적인 거구나. 그러니까 이 변수도 말은 맞지만, 이것도 말이 맞구나. 뭘 얘기할까요? 99명이 망하면 나 한 명, 아무 짓도 안 한, 엊그제는 집도 없는 거지라고 언론에서 막 조롱했던 그 한 명 내가 부자가 되는구나. 나는 그냥 내 전 재산 1억 있었는데 얘네들은 10억 벌었다 막 그랬어. 근데 시간이 가보니까 얘네들은 빚으로 얼룩져 있고 다 망한 거지, 얘네가.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상대적인 나만 부자가 되는 거야.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돈 풀기를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주식했어. 그래 돈 벌었어. 근데 난 그걸 놓쳤어. 그럼 빨리 그만둬야죠. 그러면 만약에 놓쳤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아, 망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됩니다. 일례로 제가 마지막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싶게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그 아는 그 포르쉐 영업사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냥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한 거예요. 뭐 차를 살라고 한 건 아니고. 차를 하나 살라고 하는데 지금 주문하면 언제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최소 2년이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도 제 친구가 있거든요. 현대자동차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그 차 이름이 뭐지? 그 SUV, 제네시스 SUV 그거 되게 좋던데. 이렇게 생긴 거. 이 제네시스 SUV 이거 살려면 얼마나 걸리니? 이렇게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최소 2년이다. 그리고 지금 주문이 너무 많고, 즉, 요때. 삼성전자 50조 벌고 막 이럴 때. 주문이 너무 많고 그래서 뭐 반도체도 없고 그래서 차를 못 산다. 그리고 중고차가 새 차보다 비싸다. 이런 뉴스 나올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지금은 절대로 차를 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차 사는 거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딱 1년이 지나서 포르쉐에 전화했어요. 이거 사면 뭐 차 있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처음에는 오래 기다릴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재고가 넘쳐 있어요. 돈만 갖고 오면 바로. 그리고 1,000만 원도 할인해줘. 지금 진짜 1,000만 원 할인해줘요. 현대차는 그래도 미국에서 지금도 잘 나가요. 전기차 이런 거는 미국에서 잘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아반떼. 이거 아반떼 하나 샀거든요. 아반떼 이거 살 때 얼마나 걸리냐? 15일 걸려. 15일. 15일 걸려. 15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은
이 사람들이 이걸 갖고 제출했다가 결론은 다 취소하고 지금 재고가 넘쳐나는 거야, 재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의사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사결정.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건 뭐, 이건 뭐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사는 거예요, 얘기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좀 끊고 할게요.